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초당파 상원이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지출안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번 인프라의 도로, 대중교통, 물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인프라 투자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위의 뭐 1, 2%에 있는 그쪽에 세수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재원 가지고 SOC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원 쪽에 대해서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 따른 SOC로 인해서 일자리와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당장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미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대해서 좀 연합 체계에 따른 립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상은 유동성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립 서비스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는 이 인플레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겁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이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토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것을 우려한다 라고 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고용이 여전히 목표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70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완전 고용을 위해서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캔자스 시티의 연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네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1.8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으로 달러와 약세 압력을 발생을 했으나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강보합으로 바꿔놓는 아주 마법 같은 효과를 주고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74달러 선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펙의 감산 완화에도 기대감에 불과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세가 집중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NFT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좀 일이 꽤 많이 생기다 보니까 NFT 쪽에 좀 소외감이 생긴 것 같아요. 1위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건지 잘 와닿지는 않고요. NBA 탑샷은 과거 데이터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6위 소라레 그리고 8위 크립토 펑크 9위 샌드박스 이 부분까지만 제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그 외적으로 또 알고 계시거나 인기가 좋은 뭐 이유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디파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쪽에 보게 되면 자 유니스왑, 팬케이크, WBTC, 커브 등등 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부분을 좀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순번으로 되어져 있고 최근에 팬케이크 쪽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의 이 지금 디파이의 형 상태가 아직 모던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상승의 방향치를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뒤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암호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서 수많은 참여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와 이더가 5월 중순 40% 이상 하락한 반면 알트코인은 비슷한 추세를 따라갔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쭉쭉쭉 보게 되면 목차가 디파이 가치 흐름, 디파이 성숙도, 그리고 미래, NFT 성장 부분, 주류가 되는 NFT, 5월의 요약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월의 블록체인 업계는 고유 활성 지갑이 약 100만 개 정도가 생성이 됐으며 BSC, 왁스 프로토콜이 그중 80%를 담당을 했다. BSC는 월말 41만 7천 개 이상의 고유한 활성 지갑에 보유한 선도적 블록체인이었고 팬케이크 스왑이 11 약 35만 개의 활성 지갑으로 활동한 부분이 꽤 있었다.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입소문도 팬케이크 쪽이 뭐 자리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에 생성된 잠긴 총 가치의 80%는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 약 650억 달러에 속하게 되며 잠긴 BSC의 총 값은 50%를 감소했으며 가장 큰 트리거는 비너스 디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FT 시장 쪽을 보게 되면 DM이 NFT 컬렉션에 힘입어서 5월에 3억 5천만 달러의 판매량에서 5% 감소한 수치를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참고로 5월달 보고서니까 좀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쭉쭉쭉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들이 쭉쭉 더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어요. 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활성 지갑의 가장 큰 블록체인은 월말 41만 7천 개 이상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팬케이크가 가장 핫했다. 라는 거, 그 다음으로 왁스 블록체인 쪽이 2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 네, 여기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암호화폐 붕괴 시점이 어떻게 보면 2020년도 3월 달에도 비슷하게 한 번은 왔었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메이커다오의 프로토콜 청산 문제에 직면이 되어서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청산 시스템 때문에 일정 이상에 있는 가격을 또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빠르게 또 영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 가격 추이가 그만큼 많이 하락했던 배경도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간 아쉬운 점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쉬운 점을 앞으로 남은 미래에서 얼마만큼 보완을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디파이에 대한 성장 부분은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디파이가 생태계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파이에 따른 기대감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월가에서도 상당히 디파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파이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NFT 성장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NBA 탑샷이 과거에도 좀 인기가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NFT 성장에 갔던 부분은 경매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짧게 한 요 정도 선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성장 부분은 뭐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NFT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디파이 쪽에 대한 이자 농사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더 간소화되고 좀 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어졌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연령대가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소화하고 좀 더 접근성이 편리하게 개선될 요지는 필요하는데, 약간의 보안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지금의 시스템 부분 얼마만큼 간편하게 할 수 있을지도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겠죠. 아무튼 그것을 좀 처리를 해야, 예, 나머지에 있는 그 외 연령대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YDIG에서 2분기 1,800만의 은행 고객 대상의 비트코인 거래 지원을 예정을 두고 있다. 보게 되면 미국의 디지털 뱅킹 고객이 10% 대상으로 인터뱅킹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NIDIG 피셔브 제휴와 기간의 클라이언트에게 비트코인을 계좌를 통해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메이 앤트마니마이어 채굴기 글로벌 판매를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동안 채굴 부분에 대한 보급을 상당히 또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 채굴기 부분이 좀 가격이 좀 요동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ESG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비트메인이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외에서 양질의 전력 자원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이 써져 있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디파이 보험 플랫폼 리스크 하버가 325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시티그룹이 아마피 블록체인 사업부 공식 출범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중 은행들, 특히나 미국의 시중 은행들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OCC 쪽에서 올해 통과를 또 시켜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디파이 쪽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디파이 쪽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가에서.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은행권에 있다 보니까 은행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상품, 금융적 상품을 디파이로 만들어서 낼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관점이다. 그 여기에서 또 조금 더 확장판으로 또 보게 되면 USDC가 또 스텔라와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관계, 거기에 또 여기에 금융권과 또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치 엘살바도르 은행이 비트코인으로 인해 AML 위반 리스크가 확대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살바도르가 AML 쪽에 대한 그런 도입 배경보다 이런 준비적 단계가 좀 많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좀 높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피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과, 아테나 비트코인 엘살바도르에서 ATM 1,500대를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BUSD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엘사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법안이 9월 7일 발효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엘사바도르의 국민에게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엘사바도르 쪽이 이렇게 해주면 땡큐죠, 우리한테. 땡큐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엘살바도르만 쓰는 게 아니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뭐 페루 등등 많이 써주고 있는 실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원 계약업체 8.3만 개 이오스를 이체했다라는 내용과
미국 SEC 리플 측 전 SEC 직원이 증인 요청 기각을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리플은 이번 사건의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전 SEC 직원을 세울 것으로 법령에 요청을 했고, 하지만 SEC 측은 이번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이는 개인적인 입장에 표명한 것일 뿐 SEC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은 바가 있네요.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의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래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폭증을 시키면 이더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디파이는 이 이상 밑으로는 내려가기에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디파이를 하는 사람이 챙겨 먹을 게 꽤 많이 있으니까 역으로 디파이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와 독일 상장기업 블로건 이오스 모 회사 주식에 570억 달러를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좀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조종장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 약세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일으키는 이벤트로 발생을 하는데 장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해시율의 영향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뭐 50%까지 뭐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은 이제 더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채굴 기계가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주문 수량은 많은데 비트메인만 보급해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해시 정도 부분에서 더 내려가지 못하는 또 다른 배경은 이전하는 데에 대한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 3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 정비까지 끝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해시를 미국이나 나머지 나라에서 다 계속해서 흡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 머스크가 3번의 비트코인에 따른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는 그렇게 신뢰가 있는 머스크가 아니죠. 그냥 이런 내용이 나왔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나왔는데요. 자본시장법 연계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사업자 신고 수수료하면 실명 계정 발급되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뭐 코인 투자자가 600만 원이 넘었죠. 다 조사를 끝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 600만이 다 거래하고 매일같이 쳐다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 600만이 잠재적 고객으로 있다는 건 잠재적 유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잘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당 정부의 특히나 국무총리 쪽이 상당히 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 대형 커뮤니티 레딧이 NFT를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뜨겁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메가뱅크 6개 은행이 국제 송금 대기업 스위프트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개발 중인 새로운 플랫폼은 고객 정보를 사전 승인을 가능하게 되어 저비용 고속으로 거래를 제공하게 된다. 근데 해외 송금에 있는 비중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미
그만큼 불법 이민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불법 이민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 나라에서 못 먹고 살겠다라고 해서 그 해당에 있는 일부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돈벌이를 해서 어차피 송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런 파이를 이번에 좀 고려를 해서 많은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은행, 뉴욕, 그리고 BNP 파리바, 시티, 도이치, 스탠다드 형태가 이번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상을 보게 되면 6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6월은 좀 아픔만 주었던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또 어떻게 또 보일지 계속 체킹하면서 한번 시장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